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노인 키워드에서 전략에 대한 힌트 가득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이상경 차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주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1위부터 5위까지의 키워드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씩 뜯어보면서 이야기 시작해보죠. 자, 먼저 5위에 테슬라 모멘텀 부각 이렇게 물음표를 붙여놨는데요.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고 우리 아무래도 지금 시장 상황을 반영했을 때 폐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게 될 거는 같아요. 먼저 이상경 차장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했거든요. 많은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긴 한데 지금 거래대금 1위부터 20위까지 봐도 삼성전자 제외하고는 다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5위에 한 번 더 폐배터리가 뿜어냅니다. 이렇게 수급과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 시장 분위기와 관련주의 흐름 어떻게 저희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걸까요, 사장님? 전반적으로 좀 수급의 쏠림이 좀 강하게 반영이 되는 시장인 것 같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테슬라 이제 대기가 마무리된 이후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 조정을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그쪽에서 나온 5가지 내용, 즉 이제 앞으로 우리는 생산량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할 것이고 자국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고 거기서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들이 폐배터리 리사이클에 대한 부분들까지 앞으로 향후 우리는 지켜보고 확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 좀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아마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비상장인 에코프로 CNG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부분의 관심에 대한 정점을 좀 이끌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좀 쉬다가 오늘 좀 반영이 되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제 습식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건식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를 중심으로 녹여서 재활용을 하는 과정인데 상대적으로 비용이 강하게 들어가고요. 습식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수공업을 해서 분해해서 다시 또 재활용하고 재사용하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설에 대한 부분들까지 일시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전반적으로 리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은 맞고 25년에 개화를 해서 30년에 현 시장 대비 7배가 커지는 시장은 맞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오늘 정도 분위기면 좀 어느 정도는 2차 전지 뭐 양극재부터 셀, 리사이클까지 좀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된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오전장에 대부분의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면서 지금 오후에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잠깐 요것도 궁금해요. 에코프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차장님께서는 폐배터리 관련주 가운데 대장주로는 에코프로를 보시는 걸까요? 일각에서는 성일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전공정, 후공정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가 대장주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뭐 주가가 지금 거의 2조에 육박을 하는데 좀 리사이클에 관련된 공장이 3개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에코프로가 잘 만들고 잘 분해하고 잘 재활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만드는 회사가 잘 네. 재사용에 대한 부분을 강화할 것 같은데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대주전자 재료에서 이제 R&D를 담당했던 분이 나와서 이건 충분히 향후에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군산 공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은 해외 공장까지 얘기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습식에 대한 부분들이 강하긴 하지만 에코프로 CNG가 앞으로 그런 역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워낙 시장이 커지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IS 동서라든지 이제 각각의 대기업들이 좀 참여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제가 지난 12월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에코프로를 올해 되게 잘 봐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과도하게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각에서는 폐배터리나 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볼 때는 LNF를 기준점으로 이 종목이 꺾이면 그때 수익을 실현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차장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쉬어가는 주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로 저희 정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10월 달에 노스볼트 쪽에서 처음 얘기가 나왔던 게 우리는 98%까지 리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를 기점으로 100% 리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고 확대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때 기점으로 성일하이텍에 대한 부분들 IR 할 때 제가 이제 질의를 해봤는데 현재 리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을 국내에서는 25%밖에 활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즉 50%는 재사용을 하는 거예요. 네. 자동차 말고 그 밑단에 있는 뭐 농기계라든지 각각 소형 전지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좀 개화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워낙 최근에 시장이 좀 2차 전지가 쉬었다가 관심을 받고 뭐 양해라든지 최근에 테슬라들이 기점으로 해서는 수급이 좀 쏠리는 부분이 있고 결론적으로는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2년, 3년치를 좀
먼저 반영하는 주가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건 맞지만 수익은 챙기고 가는 시점이 오늘부터라는 이야기를 줬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보유하고 계시고 보유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어서 차영주 위원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하루 쉬기 전날에는 2차 전지 속에 쏠린 수급에 관심을 저희가 보였었잖아요. 그 분위기를 계속 이어서 가져가도 되는지 아니면 수익에 대해서 확정해야 되는 그 시기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된다는 쪽으로 무게를 둬야 되는지 오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이제 심정적으로 그렇습니다. 항상 이제 수익은 확정해야 될 구간에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상경 차장과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이 지금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번쩍 든 게 아니라 이미 지난주부터 이런 생각은 좀 들긴 들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지금 현재 에코프로 그룹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밸류를 놓고 본다라면 성장성을 놓고 본다라면 미성장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특히 이제 폐배터리 같은 경우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어떤 업체들도 지금 원료를 직접 이제 직구매하는 지금 단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중국을 빠른 시간 내에 손절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공급원에서 손절을 해야 된다라면 지금 어떻게 보면 폐배터리까지 장악을 해야만 앞으로 우리가 그 차량용 반도체 대란에서 보여지듯이 그런 어떤 불편함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장도 지금 누가 더 이제 앞으로 공급 계약이 나올 거예요. 네. 결국은 몇 년 사이에 이제 폐배터리 업체들도 굴지의 업체들과 공급 계약 얘기가 나오면서 각광을 받을 것은 사실입니다만 문제는 이제 가격이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매도를 저도 염두에 두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한 축에서 보면 지금 뭐 잘못 매도한다라면,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이게 주식이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상황이 비싸고 밸류가 높다라는 것은 다 알아요. 근데 이게 과연 오늘이 변곡점이냐, 내일이 변곡점이냐, 많은 분들이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왜 그걸 알고 싶어 할까요? 고점에서 팔고 싶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시세가 쉽게 안 꺾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꺾이면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어제 팔 걸. 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제가 전략을 드리면 그 부분을 조금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야 된다라고 봐요. 뭐 미리 파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어떻게 본다라면 내 끝까지 수익을 내겠다라고 본다라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꺾이고 나서 약간은 그 대신 내가 조금 좀 토해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약간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신다라면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은 좀 지켜보는 거 외에는 어느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구간이다라는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출연자 두 사람의 고민은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격대가 높다. 단지 꺾이는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염두에 두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짧게만 요거 추가 질문 갈게요. 최근에 셀 업체들의 주가가 이전과는 분위기가 살짝 다르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2차전 좀 넓게 봤을 때 셀, 소재, 폐배터리 다 동일한 시각으로 전략을 가져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별개로 봐야 될 섹터도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은 소재와 폐배터리에 집중하실 필요는 있다고 봐요. 상대적으로 셀이 좀 덜 올랐었는데 네. 그동안 셀이 주도를 해왔었던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주도권들이 결국 이제 소재 전쟁으로 들어간 부분들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같은 2차 전지지만 지금 2차 전지 맥락이 2차 전지 전반적인 파이에서 이제는 누군가가 핵심을 쥐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제가 머니투데이에서 작년부터 항상 말씀드렸던 게 내재화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부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셀보다는 소재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가장 뒤에서 웃고 있는 것은 소재다. 그런 부분에 더군다나 지금 그 소재 중에 같은 결로 보는 게 폐배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2차 전지 중에서도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2차 전지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실 테니 좀 깊이 있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끝도 없이 오르면 좋겠습니다만 경계감을 가져야 될 시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출연자분께서는 경계감에 대한 이야기 확실하게 해주셨다는 부분 일단 좀 체크를 저희 해드렸고요. 4위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3월엔 중국이라는 분석 리포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4위에서 리오프닝 관련주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오늘 소비 쪽 그리고 인프라 쪽 좀 나눠서 볼 텐데 여기에서는 소비라는 키워드에 조금 더 집중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위원님께 요거 질문 드릴게요. 소비주가 지금 일제히 다 안 좋아요는 아닙니다. 그런데 또 나눠서 봤을 때 많이 고점을 오전에 찍고 벌써 내려온 종목이 있거든요. 기대감이 사실 어제 반영되었을 자리인지 아니면 토요일 이벤트가 양회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감을 모아갈 자리가 있는지 일단 그 키워드 정리부터 좀 해볼게요. 기대감 아직 덜 반영 아니면 지나쳤다. 어느 쪽이실까요? 일단 기대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뚜껑은 주말에 열리죠.
뚜껑이 주말에 열리는데 좀 뒤에 뭐 인프라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전 내일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기대감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기대감이라는 것이 이제 중국이 경제 성장률을 대략 한 5% 정도 이제 얘기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뉴스를 보게 된다라면 미국의 식품 기업들이 중국에 이제 많이 좀 들어가고 있다. 특히 이제 스타벅스 CEO가 이제 곧 중국을 방문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스타벅스가 2023년까지 매장 3,000개. 그다음에 맥도날드가 올해 900개. 그다음에 코치가 올해 신규 매장 신설. 이렇게 중국에 대한 어떤 소비에 대한 것들이 지금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도 미국 소비 기업들이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우리가 이제 연관성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뭐 기대감은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왜 기대감이냐라고 한다라면 소비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중국에서의 양회에서 어디에 이제 방점을 찍느냐라는 거죠. 소비와 인프라 투자 다 이제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좀 엇갈릴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8시 반에 리포트 코너, 8시 40분에 리포트 코너에서 덴티움을 말씀을 드렸는데 덴티움이 12월 실적이 생각보다는 덜 나왔어요. 중국에서 매출이 줄었는데. 근데 이제 올해에서 매출 기대감이 굉장히 폭증된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거의 뭐 10% 가까이 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상황들을 놓고 본다라면 중국에서 소비의 한 축이 늘어날 것이다. 그 기대감이 살아있고 이 기대감은 이미 오래된 기대감이긴 합니다만 이제 이벤트 드리븐, 그러니까 이벤트에 이제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의견이실지 궁금합니다. 이상균 차장님 역시 지금 자리에서는 적극적으로 중국을 보자라고 외치기는 힘든 자리일까요? 일단 기대감 자체는 좀 시장에 반영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아마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중국 관련된 소비 업종들, 특히 이제 수혜주를 찾는 분위기였고, 그 전에 가장 먼저 반영이 됐던 것들이 여행과 항공이었고요.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섬유 의류주들이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내국인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즉 중국에 대한 여행이 풀리면서 명동 거리에 들어와서 어느 쪽에 소비를 하고 혹은 백화점에 가서 무엇을 사는지,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광지를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인바운드가 좀 허용이 되면 네. 들어와서 직접 중국 내 변화를 눈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2년 전에 봤던 부분들하고 리오프닝 되기 전에 그쪽에서 과연 어떤 변화가 좀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확인을 하고 중국 관련주를 좀 사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뭐 오늘 개인적으로는 섬유 의류주들 쪽에서 제가 오늘 관련된 종목들을 가져오긴 했는데,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좀 반영이 돼서 양의 기간에 좀 충분히 다시 또 재차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눈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요. 지금까지 그러면 전고점 부근이 기대감에 형성된 부근이라고 생각하고 이 전고점을 뚫어내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까요? 기술적으로도요. 당사 이선엽 그 상무님 얘기를 좀 들어보면 네. 상대적으로 중국은 되게 빠르게 변화하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어느 쪽에서 트렌드가 맞춰가는지는 직접 경험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아마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반에 중국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서 현재 분위기를 좀 보고 이제 여기에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를 따라오는 산업이 있을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관련된 대한민국 기업들이 어떻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결론을 가지고 접근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이 문서화된 걸로 사실을 보기에는 조금 틈이 많잖아요. 다음번에 오실 때 만약에 뒷이야기가 있으면 저희한테 네, 차장님 꼭 들려주시고요. 저희 연결해서 3회 키워드 열고 중국 이야기를 좀 묶어서 가볼까 합니다. 양회에 대한 기대감 또 썼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에 대한 부양책도 나올 수 있지만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양 정책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3, 4회 이렇게 나란히 놓은 건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상균 차장과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비는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인프라 투자는 도장을 찍은 거고 뭐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아도 돈은 이미 많이 오고 간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니면 비슷한 결인가요? 어느 쪽 주실까요? 제가 철강주 2개 종목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좀 시세가 좋은데요. 먼저 휴스틸하고 세아제강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간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에 인프라 건설이 되고 과거에 저희 이제 네옴시티가 3분기에 좀 얘기가 됐었고 최근에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터키 지진이 생기면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다시 한번 재차 부각될 사이클에 좀 와 있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중국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가 되면 최근에 현대건설기계라든지 뭐 두산인프라코어, 현대두산인프라코어를 본다라고 하면 준비가 되고 있고 이쪽에 대한 수혜 부분을 좀 찾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중국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양해에서 좀 강조가 되면 관광주들은 지금 PER이 한 3배 정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확대를 하고 있고 이런 원자재 가격은 떨어져 있고 가격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마진에 대한 스프레드가 굉장히 큰 구간이다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10년에 한 번씩 오는 빅사이클 주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주들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차선은 건설주가 아니라 오히려 건설기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봇주 같은 경우에서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계 업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현대건설기계 정도가 그 밑단에서 좀 수혜 종목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더요. 오늘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몰라서 풍산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여쭤볼게요. 여기를 철강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카테고리로 봐야 되는 걸지 궁금해서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실까요? 풍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알겠지만 방산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뒤늦게 좀 주가에 대한 저평가 구간에서 메리트가 좀 발현이 되는 것 같고요. 아마 최근에 좀 얘기가 되는 거는 3월 주총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무거운 주식이라든지 혹은 주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수준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관련된 기업들의 수혜적인 부분이 풍산에 좀 반영이 되지 않냐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로 대외적인 이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받아봤네요. 위원님은 또 어떤 의견 주실까요? 풍산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부분이 계실까요? 풍산은 주말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그 탄약 재고와 관련해 가지고 그 관계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현재 그 군용 탄약에 대해서 발주를 했다. 이제 그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제 미국 무기가 들어가면서 무기가 들어가면 러시아 무기가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탄환이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재고가 지금 미국이 급감을 해가지고 미국용 재고를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풍산에 발주를 넣었다라는 소식이 일단 주가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산주로도 같이 묶여서 좀 볼 수 있겠네요. 이슈 좀 챙겨드렸고요. 풍산 말고 저희 건자재 좀 넓게 봤을 때 눈에 또 들어오는 종목이 한샘이라서 위원님께 요것도 질문을 드릴게요. 한샘 같은 게 뭐 개별적인 이슈긴 한데 워낙 요즘은 경영권, 공개 매수 요 키워드가 좀 파장이 커서 한샘도 좀 짚고 가려고 합니다.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슈가 있는 지금 위치에서 공개 매수란 단어에 대해서 주주분들의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향방이 조금 이전과는 다르게 헷갈리긴 하거든요. 어떤 의견 주실까요? 공개 매수가 들어온 것은 이렇게 확정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55,000원에 일단은 펀드에서 그 공개 매수를 해서 경영권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투자의 결정은 이제 그거죠. 내가 공개 매수에 응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55,000원에 공개 매수하는데 왜 53,700원이야? 왜 800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5,000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샘을 좀 사가지고 55,000원에 내가 하면 1,000원 이익이 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제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 내가 이제 이것을 응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한 측은 이제 그런 게 생각이 나시는 분들도 있겠죠. SM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뭐 여러 다른 펀드에서 들어와서 가격을 올려놨으니까 혹시 얘네들도 이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건 결이 좀 다르다라고 보여집니다. SM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주주들 간에 그리고 경영진 안에 내부적인 어떤 상황들이 외부에 이제 드러난 부분들이다라는 것이고 한샘 같은 경우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의 뭐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일단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이 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단 하나. 만약에 지금 한샘을 보유하신 분들이 공개 매수에 응하게 된다면 그것은 장외 매수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22%를 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만큼 주가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지 지금 내가 여기서 1,000원의 수익을 보겠다라고 들어가셔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건 나중에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잘 살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경영권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어떠한 기업이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일부 언론에서 좀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엔 너무 후한해동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건자재주 하나만 더 위원님 질문 드릴게요.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잘 쉬면 시세가 나온다라는 인식이 여기에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뭐 KCC 쪽 보면 그렇기도 하고 기대감 살짝 가져도 될까요? 아니면 여기는 아직이라는 신호 주실까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죠. KCC라든지 LG 허시스 같은 경우가 이제 볼 때 건자재인데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주택 경기가 워낙 안 좋아요. 주택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또 한 것을 이것을 인테리어로 봐야 되느냐?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집을 안 사면 조금 늘어날 부분들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은 이제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KB증권의 이제 박수현 팀장 지난 엊그제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 유튜브에서 그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 얘기는 이번 양회에서 중국이 인프라 쪽에 방점을 찍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또 피력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 쪽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아요. 소비 쪽 보시는 증권사도 좀 있고 네. 인프라 쪽 보시는 증권사도 있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는 부분들. 지금 이제 모든 것들이 여기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재건 지금 이제 엘렌 장관이 이제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100억 달러 어떻게 쓸 것인가 논의한다라는 또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또 재건 얘기도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이제 반응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떠한 관련된 이슈들이 맞물려 있는지에 대한 이슈 체크를 쭉 해봤습니다. 저희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두 번째로 이야기가 올라온 쪽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 바로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밤에 뭐 퍼스솔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 간간히 우리 시장에서 이 신재생 이 바람 속에서 관심이 좀 보여서 관심을 좀 보이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오늘의 시세가 궁금합니다. 이상경 사장님, 오늘 태양광 전반으로 강한데 뭐 트리거가 이거다라는 게 뭐 딱 잡히는 것은 새로운 게 제가 안 보였어서요. 어떻게 오늘 장을 신재생 봐야 됩니까? 아마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정책적인 이슈일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발현이 되면서 기대감에 퍼스트 솔라 관련된 태양광 업종들이 좀 반등을 좀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국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그런 부분들을 못 따라가는 부분은 아마 이제 아시겠지만 OCR을 중심으로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 부분들이 중국의 생산량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중국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견제하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오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 때 중심으로 발현됐던 부분들이 5년 마지막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주가가 크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IRA 세부 법안이 3월 말에 실현이 되면 이런 관련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법안에 대한 기대감이 기반영될 가능성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부분들이 발현이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따라가 주면서 추가적으로 기업들이 충분히 반영되는 시점이 나오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업종이라든지 풍력 업종은 조금 더 긴 사이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올해 미국 시장에서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충분한 자금을 마련해서 이제 수직 결화를 시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정도가 가장 현재로서는 부담이 없는 구간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풍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국내 CS민들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좀 반응은 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장이 유럽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 콜을 한다라고 하면 오늘 뭐 테슬라 대회에서 나왔지만 신재생에 대한 부분들, 과거에 앨런 머스크가 얘기했던 이제 지붕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페브로스카이라고 하는 유리창에 뿌리는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가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긴 사이클에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는 신재생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만 놓고 보면은 하나솔루션이 거래 정지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아니라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여타 기업으로 조금 더 수급이 쏠리는 거라고 지금 시장은 해석을 해야 되나요? 뭐 개인적으로 지금 태양광 업종들이 전일 미국 시장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해서 네네. 여기서 비중 확대라든지 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것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3월 말에 세부 법안이라든지 그리고 정책적인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그림을 보고 나서 좀 접근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일 반등을 따라가는 지금 매매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봐야 될 섹터로 신재생은 좀 정의를 짧게 해보고요. 1위 이야기를 저희 좀 이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1위에 오른 키워드가 오늘은 자동차주입니다. 워낙 수치상으로, 뉴스상으로는 강한데 수급의 연속성이 좀처럼 나오지를 않고 있네요. 자, 다시 담는 외국인과 기관인데 오늘 주목해도 될지 위원님과 이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기아입니다. 뉴스는 좋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물음표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자동차주에서 역시 적극적으로는 고개 이렇게 저어주실 건가요? 일단 조금 애매한 자리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2월달 수출 데이터를 보면 자동차 굉장히 잘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깜짝 놀랐었던 게 깜짝 놀랐다라고 표현할 드릴 정도 56%가 늘었어요. 네. 수출이 굉장히 잘 나왔죠. 안타깝게도 반도체라든지 가전 이런 쪽들은 역성장한 거에 비하면 굉장히 잘 나온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이 궁금한 건 그거죠. 이 수출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밀렸었던 그 반도체가 풀리면서 늘어났었던 부분들, 그 다음에 IRA 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 좀 밀어내기 식으로 들어갔었던 부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의심하는 거죠. 이 데이터가 좀 한두 달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상 후행적이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더 확인해서 이 데이터가 나오면 지금 가장 우리 머릿속에 한쪽에 지금 잡고 있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높은 금리에서 누가 자동차를 살까? 10%가 넘는 대출 금리에서 자동차를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리고 현재 경기가 둔화되는 입장에서 과연 자동차를 살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놀라울 만한 수치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확인하는 단계까지는 선뜻 매수하기 그렇다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셈법 속에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질문이 딱 생각이 나서요. 이상규 차장님께 이거 짧게 질문 드려볼게요. 아까 따라붙지 말자고 해주셨잖아요. 자동차주는 지금 따라붙는 게 아닐 것 같은 가격대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매수를 외쳐주신다면 오히려 신재생보다는 이쪽 기아와 같은 자동차주일까요, 차장님? 자동차는 두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네. 번째는 재고 부분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에서 지금 1,000만 원 정도를 지금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다 확인이 된 상황이에요. 첫 번째는 재고 부분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소진이 됐고 딜러한테 마진을 크게 주면서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인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엘리바마 공장에 대한 부분들을 전기차 쪽으로 전환을 시켜주면서 미국 내 생산 쪽으로 가져가서 보조금을 받는 방향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를 중심으로 전기차 특히 이제 작년까지 5%에 불과했던 부분들이 2025년까지 생산량에 대한 부분들을 40%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만 원대 초반에도 매매를 했었어요. 네. 왜 했냐면 그때는 이제 엘프카에 대한 기대감으로 20만 원, 30만 원을 바라보는 상황이었는데 충분히 완성차에 대한 주가 수준은 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만 추후에 이제 환율 효과라든지 미국 법안 통과라든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재고 부분이 어떻게 시장에서 반영이 되느냐인데 국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유리한 부분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는 굉장히 싼데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데 다만 속도에 대한 부분들. 네. 그렇죠. 굉장히 무거운 업종이기 때문에 좀 긴 해안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난히 방향성은 맞은데 시간이 걸리고 지금 가격대가 높고 아니면 중장기 투자해야 되고 정말 어려운 섹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뭐 강력하게 매도 외쳐주시는 쪽이 많지 않아서 살짝은 아쉽긴 한데 그만큼 좀 까다로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원픽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최 의원님과 먼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오늘의 원픽 질문을 드리면서 저희 LNF가 목표가 달성을 했거든요. 아까 소재주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주셔서 이거 코멘트와 더불어서 원픽까지 들어볼게요. 일단 LNF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목표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정도 차익을 실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나중에 향후에 다시 한번 기회는 충분히 오니까 일단 단기간에 지금 뭐 이 정도 수익률이라면 나쁘지 않지 않겠는가 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의 원픽은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일단 뭐 저는 중국 노선에 대한 확대이기 때문에 이제 영국에서 지금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죠. 근데 아직까지 뭐 미국을 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넘어야 되는 산이 있습니다만 중국의 리오프닝이 됨으로써 어찌됐든 어디에 방점을 찍던 중국 분들이 이제 많이 외출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 지금 노선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흑자 전환됐죠. 굉장히 좋은 신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게 된다라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아니겠나 싶어서 매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8,000원이고요. 손절 라인은 13,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경 차장님의 원픽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키워드 놓고 이야기하면서 약간 의료업종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힌트는 주신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 가져오셨을지 궁금합니다. 효성그룹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네. 게 화성업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맞아요. 이제 기업 분할을 통해서 조윤준 회장께서 이제 그 사회이사로 있으면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화성 쪽인데, 이제 효성 TNC 같은 경우가 뭐 작년에 사상 최대 영업을 기록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인데, 제가 보는 투자 포인트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스판덱스 기업에서 25개 정도가 전 세계 글로벌 쪽에서 경쟁 업체인데, 작년에 13개 업체가 도산을 했어요. 이제 공급 가행으로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런 공급 가행을 못 이겨서 도산하는 기업들이 나왔고, 그럼 지금 세계 1위를 효성 TNC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효성의 전략은 삼성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반도체 가격처럼 가격 경쟁을 통해서 비교 우위를 차지하고 거기서 궁극자 우위 시장을 가져가는 흐름들을 가져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저희가 이제 리오프닝 전에 유행했던 부분들이 요가복이라든지 그런 부분, 스판덱스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특히 영업이익 기준으로 10배가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이제 올해 효성 TNC를 봐야 될 부분들은 이런 과점 기업으로 가는 형태에서 이제 MS를 확보를 하고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오면서 마무리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46만 원 정도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50만 원, 손절가는 42만 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에서 두 분이 주신 원픽입니다. 매수가와 목표가 잘 챙겨보시고요. 오늘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이상경 차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오늘장 랭킹5 시간 진행해봤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